일단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은 뭘 해야 되는지부터 점검을 하자네. 자, 뭘 해야 돼?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아, 놀아야 돼. 기본 하나.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과목별로 그냥 모든 과목 다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과목이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근데 이 사회는 어차피 암기 과목이니까 분석할 필요는 많이 없고요. 과학도 지금 통합과학이니까 분석할 필요는 그렇게 크진 않아. 요 세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이거 시험지. 이제 다시 출력을 해 학교에 들어가서 서초고는 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자료실이 있어서 거기서 시험지를 다운받을 수 있어. 그냥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진 않아 너네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시험지 출력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될 거야. 시험지를 과목별로 출력을 해서 문항별로 다시 한번 싹 점검을 해야 돼. 오답 분석. 첫 번째는 뭐 해야 되겠니?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 이해됐어? 문항별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풀었을 때 맞았었는지 틀렸었는지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오답 같은 경우에 왜 틀렸는지 왜 오답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야. 그럼 내가 몰라서 그런 건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몰라.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진짜 모르는 문제였는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근데 아는 문제야. 알아. 근데 시험 볼 때는 생각이 안 났어. 시험 볼 때는 얘에 대한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은 내가 이런 문제에서는 왜 생각을 못 했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 문항 하나별로. 자,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간 문제도 있거든. 실제로는 여기서는 내가 틀린 것 중에 실수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실수도 왜 실수를 했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내가 잘못 봐서 실수를 한 건지, 조건 체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산 미스를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머릿속에 딴 게 들어와서 답 체크를 잘못했는지. 4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4가 나왔는데 4가 5번에 써있는데 4번이라고 체크를 했는지.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실수를 너네들이 좀 주의 깊게 수학만이 아니라 국어 같은 경우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영어도 분석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분석해서 주말까지 다 해야 돼. 일반적으로. 근데 뭐 주말에 뭐 놀러 가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다 분석을 해서 나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 과목별로 분석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이야. 다음 주 뭐까지? 그럼 국어, 수학, 영어만 하면 되는 거죠? 응.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그걸 통해서 내가 개별 상담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걸로 이제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잡아낼 거라고. 이해됐지? 쌤, 다음 주 수련회 언제 가지? 다음 주 수목금 수목금? 상문? 수목금? 너는 화요일까지 제출하면 돼. 다음 주 화요일. 왜 이렇게 늘어져? 왜냐면 어차피 저희 놀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갖고 오면 되잖아. 아, 클리닉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상무는 토요일. 상무는 토요일. 수련은 어디로 가니? 저희 강원도에 뭐 뭐 리조트 가는 거. 리조트 가겠지. 설마 노숙하겠어? 강원도 어디를 가냐 이거지? 설악산? 아니요
호텔 그 리조트 같은 건데 옆에 그 워터파크 붙어 있어요. 홍천 쪽인데? 강원도 쪽에 아스트리파크 그것이 있어요. 아무튼 이거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7시에 테스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로 테스트를 할 건데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 모르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대비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기말고사 범위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일반적으로 도형의 방정식 끝까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기말에는 도형 문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보다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근데 너네가 지금 시험을 치러봐서 알겠지만 결국 뭐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맞추면 끝이야. 못 푸는 문제는 어쩔 수 없어. 난도가 높은 문제는. 근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춰놓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실수하지 말라고. 그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맞춰놓고 나머지 찍어서 맞추면 땡큐. 찍었는데 틀렸어. 어쩔 수 없지.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찍는 게 맞춘 적이 없어. 그래서 찍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뿐이야. 다 풀려고 노력한 것뿐이고. 이상하게 찍으면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로또도 안 돼. 찍어봤자 안 돼. 그냥 찍는 게 안 돼. 근데 너네들도 찍는 걸, 그 운이니까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거는 기분 좋은 거잖냐. 내 실력에 맞는 점수가 나오면 돼. 근데 뭐만 하면 돼. 공부해서 실력만 높이면 돼. 알겠어? 그럼 점차로 너네가 시험을 1학년 때 4번을 보잖냐. 2학년 때 또 4번을 보잖냐. 3학년 때 2번을 보거든. 그럼 총 10번을 본단 말이야. 3학년 때 왜 2번밖에 안 했냐? 1학기 것만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일반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이 반영됩니다. 그럼 이제 총 10번 시험 동안 한 단계씩만 올라가도 8단계가 올라갈 수 있어. 이해됐어? 8단계를 등급으로 따지면은 1등급씩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그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해서 한 등급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한 반등급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8단계 동안 반등급씩 올리면 4등급 정도 올릴 수가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 꾸준히 한 학생들은. 그럼 6등급에서 시작해도 2등급인 거야. 그럼 희망이 부풀지 않냐? 5등급에서 시작해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네가 1학년이니까 가능해. 이게 2학년이면 더 힘들지. 3학년이면 1년 더 해야지. 이해됐어? 지금부터 이번 한번 중간고사 봤으니까 고등학교 시험 첫 시험 치러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우리 학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있지만 알겠지? 자,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이제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갈 거니까. 자, 이제 첫 페이지에 3차,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고차 방정식 얘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하고 진행하자. 자, 고차 방정식은 우리가 3, 4차 방정식을 얘기하는데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가장 중요한 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면은 땡큐가 되겠지. 그럼 인수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나지? 최근 시험이니까 이건 나머지 정리에 관련돼 있는 거잖아. 대입해서 0되는 거 찾는 거였지. 내가 어떤 거 대입하는 거였어? 최고창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를 대입하는 거였지. 맞아? 그래서 얘는 대입값. 이걸 보고 이제 방정식에서는 근이라는 건데 얘를 찾는 이론이 중요하다. 그럼 대입값을 찾을 때 인수 정리에서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 대입값이 결정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됐었고, 그리고 인수 정리 이후에 너네가 문제 풀이에서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시간 효율이 떨어지니까 조립제법보다는 가로연산법을 이용해서 그 뒤에 있는 식을 빠르게 추적을 해야 된다. 기억나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야. 이걸 모르면은
고2, 고3 가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얘는 죽어도 모르면 안 된다. 알겠어? 이거 꼭 기억하고 있고.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확장되는 내용이 이제 근과계수 관계라는 응용인데요. 풀이법은 이거 말고도 특수풀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 특수한 식의 인수분해를 적용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식은 이제 고2부터는 사용 안 해. 고1 때까지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 고2 때부터는 이 식은 사용 안 하니까 얘는 고2, 3도 필요하지만 얘는 필요 없다. 그럼 얘가 뭘 알아야 되느냐는 거지. 잠깐만. 그럼 좀 작성하기 위해서. 세준아. 네. 자, 특수한 인수분의 첫 번째 형태가 뭐였느냐? 보기차식. 그래서 보기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기차 방정식. 그럼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떠올리면 돼. 그럼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두 가지 패턴이었지. 하나는 치환하면 2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게 있었고, 하나는 완전 제곱으로 변형하면 합차 공식을 적용하는 게 있었어. 맞아, 안 맞아? 보기차 방정식의 풀이법 자체가 첫 번째가 치환 하면 2차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가 완전 제곱으로 변형을 하면은 합차 공식을 적용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면 근을 구하면 되겠지. 자, 두 번째 내용이 뭐였느냐? 들어갔구나. 빨리 앉아.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보기차 방정식에서 또 다른 특수한 식으로 확장을 하는데, 이제 식이 1차식 4개가 곱해져 있고 뒤에 또 다른 항이 더해져 있는 식의 인수분해가 있었어. 그럼 이 4개가 곱해져 있을 때 풀이법은 두 가지로 갈라졌었는데, 첫 번째가 뒤에 더해져 있는 항이 상수인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가 뒤에 더해져 있는 항이 2차 항인 경우가 있었다. 자, 이때는 합의 규칙이 적용이 됐었고요. 이때는 곱의 규칙이 적용이 됐었어. 합의 규칙은 뭐야? 이 4개 중에서 2개씩 더해서 같은 게, 상수항 2개씩 더해서 같은 거 우선 전개하면 치환을 해서 다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었지. 기억나니?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4가 곱해져 있으면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를 곱하고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3을 곱해서 정리해보면 공통이 만들어진다. 이해됐어? 이 방식이 있었고, 곱의 규칙은 상수항끼리 곱해서 같은 걸 우선 전개해야 됐어? 이건 합이 같은 거 우선 전개 후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얘는 곱이 같은 걸 전개해서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다. 그럼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근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패턴이 뭐가 있었는지, 인수분해 중에 특수한 식의 인수분해가 이 방정식으로 확장하니까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도 몇 개 안 써.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여러 번째가 포함된 인수분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정식으로 확장하면 한
번째에 대한 오차식밖에 안 나와. 이해됐어? x에 대한 방정식을 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인수분해 방법은 몇 가지 안 된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 개수가 대칭 구조에 이루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이놈이 심화문항으로 나오는데 얘는 고1 때 심화 과정에서 문제 풀이로 확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반 방정식이 뭐였느냐? 개수가 대칭 구조를 이룰 때 우리가 상반 방정식 상반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니? 예를 들면 ax 세제곱 bx 제곱 bx 더하기 a는 0. 이게 홀수차 상반 방정식. 됐어? ax 4제곱 bx 제곱 cx bx 세제곱 cx 제곱 bx 더하기 a 이퀄 0. 얘가 짝수차 상반 방정식. 기억나 안 나? 그럼 얘네들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접근하게 돼 있다. 근데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갖고 있는 해 특징을 다시 구분을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반 방정식의 해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는 내가 별도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관점에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 고차 방정식에서 이제 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응용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응용이 근과계수 관계.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계수 관계.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n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까지로 확장을 한다. 그럼 근과계수 관계는 너네가 어디하고 같이 연동이 돼?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하고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었었지.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계수를 쓰면 곱셈 공식 변형 공식으로 확장을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이해됐어? 3차 방정식에서 근과계수 관계를 쓰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가 복소수의 연산까지 들어가. 어떤 연산? 순호수끼리의 곱셈.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너네 순호수끼리 곱셈하면 만약에 두 분이 알파 베타인데요. 얘네들이 둘 다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에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구하기 위해서 너네가 뭐 하는데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잖아. 맞니? 양변 제곱하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로 바뀌고 얘네 곱한 것의 2배가 되니까 2배의 루트 알파, 루트 베타잖니.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이거 생각 안 하고 가면 그냥 이 루트 알파 베타라고 써버린다는 거야. 맞니 안 맞니? 근데 얘하고 얘는 둘 다 무슨 수니까? 순호수니까 루트끼리 합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잖아. 얘가 두 분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루트 두 분의 곱이 된다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해돼 안 돼?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2차 방정식에서만 주로 쓰여. 3차부터는 잘 안 써. 문제를 되게 희한하게 만들어내야 돼. 되게 어려워.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3차부터는 이거는 잘 안 쓴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라. 당연히. 그럼 근과계수 관계가 어떻게 됐었느냐?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a가 0은 아니고요. 세 근인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근과계수 관계의 첫 번째는 세 근의 합이야. 세 근을 다 더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요. 두 번째는 두 근끼리 곱해서 더한 거예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해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됐어? 세 번째는 세개 다 곱해라. 세근의 곱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됐어? 그럼 세근의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근끼리 곱의 합은 a분의 c가 되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됐나요?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라고 부호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고.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너네가 여기에서 봤을 때 3개 더한 거, 2개끼리 곱해서 더한 거, 3개 곱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그거랑 같이 연계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랑 연계되는 곱셈 공식이 누구냐? 첫 번째 곱셈 공식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두 번째 곱셈 공식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변형되는 거. 됐어? 세 번째 변형 공식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됐어? 네 번째 변형 공식이 여기에서 확장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되니 다섯 번째 변형 공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이 5개가 가장 많이 응용이 돼. 이거는 그냥 구구단처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너네가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지금 뭐야? 중간고사 때 연습했던 것처럼 이거는 계속 수위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자, 얘가 뭐로 바뀌어요? 세근의 합의 제곱에서 빼기 두근끼리 곱의 합으로 바뀌는 거지. 자, 얘는 뭐로 바뀌어? 세근의 합에다가 제곱의 합에서 두근끼리 곱의 합을 빼주고 더하기 3배의 세근의 곱으로 바뀌는 거였지. 얘는 뭐로 바뀌어? 이거는 특수하게 얘랑 같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얘가 2분의 1에 알파 베타 제곱, 베타 빼기 감마 제곱, 감마 빼기 알파 제곱 바뀌었었지. 기억해야 돼. 얘는 뭐로 바뀌어? 이게 변형된 거잖아. 알파가 알파 베타로, 베타가 베타 감마로, 감마가 감마 알파로.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알파 베타. 정신 차려!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맞아? 곱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맞아? 베타 감마 얘네 둘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 됐어? 얘네 둘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감마. 맞아 안 맞아? 그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제곱에서 빼기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알파 베타 감마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됐냐 안 됐냐? 됐어? 자, 얘는 내가 특수한 변형이라고 했었지. 곱셈 공식에서 이거 나오면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 다 더한 거에서 2개씩 곱한 거 더해주고 빼기 알파 베타 감마. 되니 이 5개는 그냥 곱셈 공식에서 두고 다니다라고 생각하고 얘랑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나오면 답을 바로 쓸 수 있게. 이해됐지? 자, 이 방식을 통해서 너네가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게 인수분해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냐면 8, 9, 10까지만 풀어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총 9문제 11페이지까지 12문제. 일단 유형부터 알겠어? 절대 유형부터. 절대 유형 4문제 됐니? 그 다음에 유제 4문제 1번만 1-1번, 2-1번, 3-3번, 4-4번. 이해돼? 절대 유형 4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절대 유제 1-1번부터 1번들만 풀고 그게 되면은 다시 또 유제 2번들로 넘어가. 됐어? 지금 바로 확인해봐. 풀려줘요. 다시 풀어.